혹시 오늘 밤 끔찍한 악몽을 꾸게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오늘은 바로 그 악몽, 그 지독한 공포 뒤에 섬겨진 우리 뇌의 비밀을 한번 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분명 잠에서 깼는데 몸은 돌처럼 딱 굳어서 꼼짝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정신은 섬뜩할 정도로 또렷하고 저 어두운 방구석에서 무언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와, 이런 끔찍한 경험 혹시 해보신 분 계신가요? 이게 그냥 뜬구름 잡는 괴담 같은 게 아니에요. 놀랍게도 바로 이 현상을 연구하는 신경과학자 발란잘랄 박사가 직접 겪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세요. 방구석에 있던 괴물이 제게 다가와 가슴 위에서 목을 조르는 섬뜩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와, 과학자마저 이렇게 생생하게 묘사할 정도라니 이 경험이 얼마나 지독하게 현실적인지 감이 오시죠? 네, 우리가 흔히 가위눌림이라고 부르는 바로 이 현상, 과학적으로는 수면마비라고 부르는데요. 대체 잠자는 동안 우리 뇌 속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뇌라는 아주 정교하고 신비로운 실험실의 문을 한번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악몽이 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과정을 직접 들여다보시죠. 우리가 꿈을 꾸는 렘수면 상태일 때 우리 뇌는 정말 광란을 위한 칵테일 같은 걸 만들어요. 자, 첫 번째 재료. 뇌간이 우리 몸 근육으로 가는 신호를 차단해버립니다. 우리가 꿈에서 막 날아다닌다고 진짜 침대에서 뛰어내리면 안 되니까 일종의 안전장치를 거는 거죠. 두 번째, 감정을 담당하는 변연계는 평소보다 무려 30%나 더 활활 타오릅니다. 감정의 엔진이 과열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이성과 논리를 담당하는 전전두피질은 잠시 퇴장합니다. 활동이 확 줄어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를 딱 각성시켜주는 화학물질인 노르아드레날린의 스위치까지 꺼버립니다. 자, 어때요? 몸은 마비됐지? 감정은 폭발하지? 이성은 사라졌지? 정말 생생하고 이상한 악몽을 꾸기에 완벽한 조건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광란의 칵테일이 만들어낸 결과가 바로 이거예요. 보세요. 깨어있을 때 우리 뇌는 논리적이고 어떤 제약 안에서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꿈꾸는 뇌는요. 그런 제약이 전혀 없어요. 그냥 완전히 감정적이고 탐험적으로 변하는 거죠. 비유하자면 컴퓨터가 윈도우로 부팅되다가 갑자기 완전히 다른 예측 불가능한 운영체제로 재부팅되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아니 근데 대체 왜 이렇게까지 정교하고 심지어 무섭기까지 한 메커니즘이 필요한 걸까요? 이게 그냥 우리 뇌의 단순한 오류나 버그 같은 걸까요? 어쩌면 아닐 수도 모릅니다. 이 공포에 아주 중요한 목적이 숨겨져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한번 알아볼까요? 유명한 심리학자 칼 융이 이런 말을 했어요. 꿈은 변칙적인 것을 재구성하기 위한 탐험의 장소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악몽이 그냥 뇌가 고장나서 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현실에서 우리가 마주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뇌가 밤새도록 치열하게 벌이는 일종의 실험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 우리 뇌에게 꿈은 가장 안전한 생존 시뮬레이터인 셈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꿈속에서 온갖 위협적인 상황들을 미리 겪어봅니다. 무서운 존재한테 쫓기기도 하고 복잡한 사회적 갈등에 휘말리기도 하죠. 뇌는 이런 가상 훈련을 통해서 현실의 위협에 더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생존 회로를 계속 강화시키는 거예요. 가장 좋은 점은 실제로는 다칠 위험이 전혀 없다는 거죠. 정말 최고의 훈련장 아닌가요? 자, 그런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만약 여러분이 꾸는 그 악몽이 온전히 여러분만의 것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우리 머릿속 깊은 곳의 공포가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이 문화가 써준 각본을 따르고 있다면요. 지금부터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생각해보면 이상해요. 가위눌링이라는 현상, 그 공포 자체는 전 세계 어디에나 있거든요. 그런데 왜 어떤 나라 사람은 꿈에서 귀신을 보고 다른 나라 사람은 외계인한테 납치당하는 꿈을 꿀까요? 똑같은 뇌의 작용인데 말이죠. 바로 이 질문 속에 우리 뇌와 문화 사이에 아주 은밀한 연결고리가 숨어 있습니다. 찰라 박사의 연구가 바로 그 답을 알려주는데요. 정말 놀랍습니다. 한마디로 문화가 우리 머릿속 괴물에 대본을 써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집트 사람들은 가위 눌릴 때 사악한 정령, 진을 본다고 하고요. 이탈리아에서는 마녀나 거대한 고양이, 판타페케가 나타난대요. 그리고 미국은 그렇죠. 회색 외계인이 단골 손님입니다. 그런데 진짜 재밌는 건 덴마크예요. 덴마크에는 이런 가위 눌림에 대한 특별한 괴물 이야기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냥 스트레스 때문인가 보다 하고 넘긴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겪는 공포에 붙여줄 괴물의 이름조차 없는 거죠.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 그래프를 보면 확 와닿으실 겁니다. 보세요. 이집트처럼 구체적인 괴물 이야기가 있는 문화권의 사람들은요, 덴마크 사람들보다 가위 눌림을 훨씬 더 자주, 더 길게, 그리고 훨씬 더 끔찍하게 경험합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바로 이야기라는 게 우리 뇌의 공포 스위치를 훨씬 더 강력하게, 더 세게 누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악몽이라는 건 마치 바이러스나 전염병처럼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들 사이에 퍼져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릴 적 할머니가 들려준 무서운 이야기가 우리 뇌에서 일어나는 작은 현상을 어마어마한 공포 체험으로 증폭시키는 거죠. 요즘 말로 하면 일종의 공포 밈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하나의 이야기가 수많은 사람들 머릿속에 똑같은 모양의 괴물을 복제해서 심어주는 거예요. 자, 그럼 방법이 없을까요? 이렇게 강력한 공포의 연쇄를 끊고 이 지긋지긋한 악몽의 주도권을 우리가 다시 되찾아올 방법은 없는 걸까요? 다행히도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핵심 전략은 의외로 정말 간단합니다. 바로 도망치지 않는 것. 네, 맞아요. 도망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돌아서서 그 공포와 정면으로 마주하는 겁니다. 물론 용기가 필요하겠죠. 잘날 박사가 과학적으로 효과가 증명된 4단계 대처법을 제시하는데요. 자, 잘 들어보세요. 첫째, 위협 재평가입니다. 그 순간에 괜찮아, 이건 진짜가 아니야. 그냥 내 뇌가 만들어낸 환상일 뿐이야. 라고 계속 되뇌는 거예요. 둘째, 감정적으로 거리 두기. 지금 공포에 질린 나 자신을 마치 영화 보듯이 한 발짝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거죠. 아, 내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구나 하고요. 셋째, 긍정적 단내리기. 머릿속을 공포가 지배하지 못하도록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이나 정말 평화로웠던 장소 같은 긍정적인 이미지를 억지로라도 떠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명상이에요. 심장이 막 뛰고 몸이 떨리는 그 느낌을 없애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이런 느낌이 드는구나 하고 판단 없이 파도처럼 지켜보는 겁니다. 놀랍게도 연구 결과 이 방법만으로도 수면 마비 증상이 무려 50%나 줄었다고 해요. 엄청나죠? 어쩌면 우리가 꾸는 꿈속의 그 괴물은 사실 우리가 그동안 애써 외면해왔던 우리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늘 도망치기만 바빴던 그 괴물을 향해 용기를 내서 돌아서서 이렇게 묻는다면 어떨까요? 넌 대체 누구야? 나한테 정말로 원하는 게 뭐야? 라고요. 과연 우리는 어떤 대답을 듣게 될까요? 아마 그 답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여러분 자신의 가장 깊은 곳에 숨어 있을 겁니다.